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들 지내셨나요? 제가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났냐면 작년 9월부터 정샘물 아카데미 프로페셔널반을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올해 3월 초에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힘들 줄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보다 과제도 많고 또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전혀 늘 수가 없어서 남아서 연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손을 놓게 되었는데 너무 늦게 돌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샘물 아카데미에서 6개월 동안 배웠는데 얼마나 메이크업 실력이 늘었는지 스스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반반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쪽은 아카데미 다니기 전에 평소에 했던 방법대로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6개월을 배웠다고 해서 아티스트처럼 잘하는 그런 엄청난 실력자가 되진 않았지만 저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보시고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냐고 대노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제가 평소에 했던 파운데이션 바르는 방법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톡톡톡 찍어 놓은 다음에 쿠션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자, 이쪽은 제가 아카데미에서 배운 대로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1대1로 믹스를 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 겁니다. 피부 조직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두껍게 바르고 얇은 부분을 얇게 바르는 게 정샘물 베이스의 스킬인데 얼굴이 가장 두꺼운 이 V존부터 바르기 시작하는데요. 파운데이션 양을 처음부터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량을 일단 한번 깔고 그리고 한 번 더 깔고 이렇게 펴 바른 다음에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면적을 이용해서 찹찹찹 밀착을 시켜줍니다. 다크서클 커버 역시 무작정 컨실러를 두껍게 올리는 게 아니라 컬러 코렉팅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에 내 다크서클과 보색이 되는 컬러를 믹스를 하고 이렇게 펄이 들어있는 라이트한 핑크 컬러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믹스를 해줘요. 이렇게 믹스한 컬러는 컨실러 브러쉬에 잘 먹여서 아주 얇게 주름에 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게 바르면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약간 붉은기가 있는 이런 리퀴드 컨실러를 눈가에 그냥 바로 쓱쓱 바른 다음 아까 사용했던 쿠션 퍼프를 접어서 톡톡톡 두드려 커버를 해주었어요. 다음은 파우더를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루스 파우더를 좋아해서 큰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면서 바르거나 아니면 이런 퍼프에 이렇게 골고루 묻혀서 바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방법을 했었고요. 아카데미에서 배운 스킬은 두 가지 제형을 믹스하는 거예요. 이런 루스 파우더랑 스프레드 파우더를 섞어서 피부에 밀착을 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파우더를 잘 믹스를 해서 이렇게 얇고 플랫한 브러쉬에 잘 먹여준 다음에 얼굴 스타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마, 코, 그리고 눈 밑, 그리고 팔자주름 부위 이쪽에다가 브러쉬를 바짝 세워서 면적을 이용해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제 쉐딩을 할 건데요. 아카데미에서는 쉐딩 컬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굉장히 톤 다운된 핑크 색상을 먼저 혈색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이런 블러셔 부위랑 얼굴 아웃라인 그리고 코 밑에, 턱 끝에 이런 데 가볍게 터치를 해서 혈색이 도는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피부톤을 일단 만들어줘요.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쉐딩을 합니다. 제가 원래 했던 쉐딩 방법은 이렇게 얼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되듯이 이렇게 발라주는 거고요. 이렇게 턱선도 날렵하게 만들어주고 제가 또 광대가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광대도 살짝 눌러주고
헤어라인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배운 쉐딩은 헤어라인의 경계선 있잖아요. 이 머리가 나 있는 이 하얀 두피 부분까지도 색을 다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꼼꼼하게 메꿔주고 두피와의 경계조차 없는 이런 내추럴한 쉐딩을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노즈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눈썹과 콧대의 이 경계에서부터 바로 시작해서 노즈 쉐딩을 채워 넣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해서 콧대 연결하고 코끝에 음영 주고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아카데미에서 배운 방법은 눈알이 움푹 들어간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가장 진한 음영 컬러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부터 슥 퍼지면서 콧대와 눈썹 경계 부분에 쉐이딩이 들어가는, 그래서 콧대가 띡 살아있는 그런 노즈 쉐딩이 아니라 이렇게 윤곽이 흐르는 듯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즈 쉐딩을 배웠어요. 아이섀도우는 동일한 제품으로 좌우 똑같이 발라볼 건데요. 이쪽은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일단 매트한 컬러로 기본적인 음영을 전체적으로 깔아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음영 컬러를 이렇게 단계별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요. 포인트 컬러는 이렇게 아이라인 가장 가까운 부분에 발라주었습니다. 삼각존도 이렇게 채워주고요. 자, 이쪽은 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일단 이런 크림 텍스처의 섀도우를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샘물 스킬은 항상 두 가지 텍스처를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눈두덩과 언더라인 부분을 이렇게 펴 발라놓고요. 동일한 매트한 베이스 컬러를 눈가 전체에 펴 바르고, 동일한 두 번째 색, 세 번째 색 단계별로 음영을 넣어 주었습니다. 아카데미 다녀보니까 제가 그동안 아이섀도우 컬러를 너무 밍밍하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는 컬러도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좀 발색이 될 수 있도록 브러쉬에도 섀도우 양을 넉넉히 발라서 발색을 하고 있고요. 그라데이션도 그냥 흐지부지하지 않고 좀 더 잘 보이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고 있어요. 포인트 컬러도 더 확실하게, 삼각존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터치를 하고, 아이라인인데요. 평소에는 이런 펜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도 사실 이 펜으로 쓰는 게 제일 편해서 가장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막 채워주고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카데미에서는 항상 젤 라이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블랙과 브라운을 조금 섞었고요. 마찬가지로 점막 채워주고 눈매를 봐가면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눈매 따라서 라인을 그렸다라는 데 의의를 뒀었는데, 눈을 떴을 때 눈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생각하면서 라인을 그려야 되더라고요. 배우긴 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신경 써서 그리고 있는 눈썹입니다. 같은 하드 포뮬러를 사용해도 눈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눈썹 아래쪽에 먼저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채우면서 쉐입을 잡아주고, 눈썹 꼬리 쪽은 이렇게 뾰족하게 빼는, 그리고 이렇게 슬림하고 조금 더 진한 컬러의 펜슬로 뒤쪽으로 갈수록 더 진하고 선명해지는 이런 눈썹을 그렸었어요. 눈썹 안에도 수많은 그라데이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즈랑 연결되는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색을 빼주고, 눈썹에서 가장 진한 부위는 눈썹의 중앙 부분이고, 그 중앙에서도 눈썹이 위로 자라고 아래로 자라는 이 두 방향이 만나는 이 지점이 가장 또 진하거든요. 그리고 이 눈꼬리 부분 있잖아요. 이 눈꼬리도 뾰족하게 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눈썹의 면적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스카라를 발라보겠습니다. 원래 속눈썹 붙이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날 눈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마스카라만 발랐어요. 그냥 평소대로 뷰러를 짚고 나뭇꽂이에 불고데기를 해서 눈 꼬리 부분에 처져 있는 속눈썹까지 완벽하게 다 컬링을 해줍니다. 되게 얇고 힘없는 속눈썹이라서 사실 뷰러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속눈썹이 예쁘게 서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불고데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속눈썹이 다 올라가죠. 언더도 이렇게 불고데기를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잘 펼쳐주니까 마스카라 발랐을 때 더 정확하게 보이고 가닥가닥이 선명하게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눈도 훨씬 커 보이고요. 선생님께서 마스카라도 확실하게 엣지 있게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치크팝 전용 브러쉬가 있어요. 이렇게 단면이 플랫하고 동그란 이런 브러쉬인데요. 블러셔 단면에 잘 굴려서 묻힌 다음 이렇게 웃었을 때 빵끝 올라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중심으로 둥글둥글 굴리면서 바깥쪽으로 퍼뜨리면서 발색을 해주었습니다. 이쪽은 블러셔를 큰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얼굴 V라인과 코끝이 만나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가운데가 가장 진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연해지는데요. 제가 광대가 나왔기 때문에 광대 부분도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왼쪽보다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리프팅 되어 보이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까요? 두 가지 컬러를 그라데이션 할 건데요. 베이스가 되는 컬러를 입술에 이렇게 쓱쓱 발라놓은 다음에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펼쳐 발랐습니다. 저는 입술이 좀 크고 두꺼워서 사실 립라인 너무 또렷하게 보여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발라놓고 안쪽에는 조금 더 진한 컬러 이렇게 바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방법. 자, 이쪽은 일단 립라인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할게요. 입술 라인 경계랑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림자지고 칙칙한 입 주변 부위 이런 데를 한 번 더 커버를 해서 깨끗하게 정돈을 해주고요.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 전체 컬러를 발라줍니다.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곳에 색이 있어야 된다고,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흐리지만 선명하게. 저희 담임선생님의 명언이자 또 저희 반 유행어였어요. 흐리지만 선명하게. 안쪽에 쓰는 컬러도 이렇게 얹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었습니다.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라서 입체감이 들어. 입체감. 입체감. 일단 눈. 그냥 일반인이 한 화장의 느낌이면 여기는 뭔가 업체에서 받아온 느낌이랄까? 아, 진짜야? 개조가 다양해. 색깔이. 이쪽은. 근데 이쪽은 있긴 있는데 다양하진 않아. 검정부터 흰색이라고 하면은 검정, 회색, 흰색인데 회색의 단계가 여기는 여러 개인데 여기는 없는 느낌. 막 그런 게 보여? 눈꼬리 쪽도 여기는 몰라 일부러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더 이렇게 있어서 눈이 더 커 보이는 느낌. 오빠 되게 소름 끼친다. 오빠 피드백 왜 이렇게 잘해? 깜짝이야. 그리고 너 뭐야? 눈 밑에도 여기는 하기에는 좀 약하고 여기는 되게 많이 돼 있어. 여기는 뭔가 이렇게 롱 하고 자연스러워. 롱 하고 자연스러운데 여기는 빠생 좀 이런 느낌? 뭔지 알겠어? 코는 똑같고 코는 똑같은 것 같아. 여기 좀 넣네. 봐봐봐. 오빠 되게 소름 끼친다. 어떻게 그런 걸 봐? 가만히 있어봐. 너 진짜 뭐야? 가만히 있어봐. 뭐하고 다니냐? 정면 봐봐, 정면. 여기가 눈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조금 좀 덜 깊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블러셔만 얘기하면 이쪽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그레함이면 이쪽은 좀 인위적인 발그레함. 봐봐, 여기가 음. 내가 옛날에 하던 식으로 메이크업을 한 거고 여기는 내가 학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했어. 되게 수강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인가? 수강료 얼마 들어갔지? 300. 300. 차비니까 아까 300도 들었잖아. 엄청 들었어. 네. 이쪽 화장이나 옛날 화장이나 애프터 화장이나 네. 다 좋아. 네. 다 예쁘고 네. 그동안은 이 화장으로 블로그 하고 이 화장으로 유튜브 했잖아. 네. 그래서 이 화장으로도 괜찮아. 시간도 볼 수 있어. 아이고, 창피하다. 그런데 그 가치가 느껴진달까? 근데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작지만 그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학원비 아까워 안 아까워? 나는 안 아까워. 왜냐면 너가 하고 싶었던 걸 했고 너 스스로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그 다음 단계잖아. 마스터? 마스터는 좀 오바같고. 마스터도 배우고 싶긴 한데 진짜 더 배우면 나는 파산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몸도 파산, 정신도 파산, 블로그 파산, 유튜브 파산. 어쨌든 오늘 정샘물 전후 메이크업 오랜만에 유튜브 후 찍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유튜브 더 열심히 꾸준히 할게요. 마이크도 안 붙이고 했네. 오랜만에 유튜브 했더니 엉망이에요. 엉망진창이고. 안녕. 안녕. 바지 벨트 뺀 상태임. 그런 건 TMI라고.